네, 오늘 첫 소식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정치, 외교, 경제 측면에서 결선하는 리포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12년 만에 이뤄진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는데요. 양국 정상은 동맹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봤고 윤 대통령은 국빈에 걸맞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현지 동행 취재를 한 방준혁 기자가 5박 7일간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에 나란히 걸어 들어오는 양국 정상 부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는 한미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함께 참전용사의 넋을 기린 두 정상은 다음 날 공식 환영식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It's an unbreakable bond, forged in bravery and the sacrifice of our people, sanctified by the blood of American and Korean troops who fought and defended liberty. 두 정상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회담 결과를 공동 발표하며 안보는 물론 경제, 사이버, 우주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다짐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에 참여한 국빈 만찬은 음식부터 장식까지 양국의 조화를 주제로 성대하게 마련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물어 아메리칸 파이의 가수 돈 맥클린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했고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이 곡을 열창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 의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연설 도중 참전용사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를 호명해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장례에는 박수갈채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Today, we are honored to have his granddaughter, Miss Jane Weber, with us. Miss Weber, would you stand up, please? 동행한 재계 인사가 참여하는 첨단 산업 포럼과 비즈니스 라운드 등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산업 분야에서의 공조를 약속했고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를 유치하는 등 문화 콘텐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이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확장된 동맹의 틀 안에서 얼마큼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후속 조치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네,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적재하는 결과물도 도출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핵협의체 신설, 미 전략자산 전개 횟수 확대 같은 확장 억제력 강화와 미국 측의 확고한 대북 억제 보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실행 과정에서 우리 측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게 하느냐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한상현 기자입니다. 동맹 70주년과 맞물려 이뤄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동맹 관계 업그레이드와 함께 워싱턴 선언이 꼽힙니다. 맞춤형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합의 사안을 처음으로 명시화한 겁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핵 협의 그룹 NCG를 신설해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 측 참여를 문서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에 발맞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또한 전략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 SSBN의 한반도 전개도 더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속에 한국 내 자체 핵 무장론과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핵 협의와 미 전략자산 전개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미 백악관이
사실상 핵 공유는 아니란 입장을 밝히면서 핵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경제안보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의 뜻을 모은 점도 성과로 거론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공급망 협력, 한미일 삼각공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글로벌 역할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와 관련한 발언 수위가 이전보다 세졌다는 평가 속에 러시아, 중국의 반발이 있을지,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는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양국 간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도 결실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한성영입니다. 이어서 경제부문 성과를 보면 우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완성차 업계가 기대했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제에 대한 해법은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순방을 계기로 총 59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밝힌 4년간 25억 달러 투자와 미국 혼인사의 5년간 15억 달러, 그리고 6개 미국 기업의 추가 투자액 19억 달러를 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미국 국가반도체 기술센터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열렸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정부 간 또는 민간 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만 국내 반도체 완성차 업계가 기대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규제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반도체법과 IRA에 대해 한국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특정 규제나 조항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번 VIP 방문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지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러한 내용들이 논의가 되었고 앞으로 실무진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또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향후 실무진의 반도체법과 IRA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5박 7일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당분간 후속 대책 추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방미 성과를 국민에 알리는 데 힘쓸 걸로 보이는데요. 귀국과 동시에 정부, 여당의 반대 속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등 산적한 국내 현안도 마주하게 됐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공항에 마중 나와 윤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별도의 기내 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기자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이 고생스러웠죠?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내 업무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방미 성과를 알리고 관련 후속 대책을 챙기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 방미 총평을 밝힙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방미 성과를 이어나갈 부처별 과제를 보고받고 분야별 후속 대응 추진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이 조율 중인 만큼 이번 방미 성과를 한미일 삼각공조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We need to speed up Korea, US, 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국내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번 방미 기간 여당의 반대 속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 대책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힙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각종 계획과제 수행을 위한 국정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미 성과를 띄우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은 실리를 내준 외교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다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로 꼽는 건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입니다. 미국이 개별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문건으로 약속한 첫 사례라는 겁니다. 정부는 사실상 핵공유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며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장 북한의 김여정이 나서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워싱턴 선언을 폄훼하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북한의 큰 압박의 수단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빈손 외교를 넘어 사기 외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1대1로 맺은 워싱턴 선언이 다자약정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핵을 소유한 미국이 아니라는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속아 웃을 일입니다. 야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각계 평가가 나오는 대로 종합평가를 내놓겠다고 예고해 방미 결과를 둔 여야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다현입니다.